호텔 신라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2.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9%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2.2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매출이 급감해도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5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작년 동기보다 무려 52.2%가 감소했습니다. 상품은 3.6% 증가했고요. 매출 총이익 67.1% 감소했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68.9% 감소했습니다. 이 금액이 크게 준 것이 인건비와 기타 비용 중에서 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업이익이 적게 하락한 원인이 되겠어요. 술포스로 원가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492억 원으로서 4.9%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6%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아, 영업이익률 상승이 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매출 실적 하락은 전년도 특별 미주 공약 판매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우선은 판단이 됩니다. 중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호텔 신라가 새로 찾은 데가 미주 시장인데 그래서 이 매출이 증가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우선 의견을 말씀드리고 스루프 관점으로 읽은 거를 분석한 것을 좀 소개를 하죠. 소개하기 전에 호텔 신라는 매출원가 용어를 안 쓰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재료비. 아주 제가 좋아하는 용어죠. 매출 재료비라고도 표현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사실상 이게 이제 매출 원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재료비만이니까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 유통업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으면은 손익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표현 방법이 틀린데 에, 호텔 신라는 원가 회계 손익도 사실 스루풋과 거의 유사하게 손익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1.6%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68.9% 감소했어요. 판매 관리비가 크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TOE 생산성 0.06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같습니다. 상품 매입가격 상승 또는 판매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추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품 유통업은 원칙적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없는데 핵심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는 것이더라고 다시 글로써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142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미착품은 좀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는 1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는 에, 상품은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카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A, B는 제가 역산으로 풀이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란 게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 매입액은 지워야 되는데 제가 못 지웠네요. 요거 죄송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9,141억 원으로서 31.6%가 감소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68.9% 감소했고요.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가공비인데 가공비가 1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단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전부 다 그냥 운영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총 원가 비용은 매출 원가에서 그 재고 자산의 상품의 증가액을 더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하고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204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204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18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86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게 뭐이냐 그러면은 평가 손실 잡았던 것을 다시 95억 원을 환입을 잡았다. 음,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합리적인지 뭐 그런 이유를 많이 되겠지만은 상품 관리를 잘 해야지. 왜 그 평가 손실들을 자꾸 그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갭이 나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화폐 단위로 제가 안 한 것은 전부 다 문자 속성으로 해서 제가 일일이 재입력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불만이에요. 어, 어, 어쨌든 이 재구성한 내용은 이렇게 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왜 그 영업이익이 적게 줄었느냐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온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경비에 그냥 묶어져 버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 내용에는 기타의 경비 중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 그걸 보면은 알선 수수료라는 게 작년에 에, 전분기에 1조 4,500억이나 나갔는데 이게 974억으로 아주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1조 3천억이나 줄었는데 작년에는 매출을 증가시켜 놓고 알선 수수료라는 게 이게 판매 수수료도 아닌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브로커 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미주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매출이 왕창 일어났습니다만은 얼마나 이렇게 알선 수수료가 나가는지 이만 요게 매출 비율로 해서 45.6%나 됩니다. 이런 금액까지 지불하면서 했다는 게 이게 비정상 거래 같아요. 외주 용역비라는 것도 좀 있고요. 임차료라는 것도 있고 지급 수수료도 있고 카드로 보통 하니까 크레디트 수수료라는 거 이렇게 해서 기타 경비에 이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게 1조 2천억이나 크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알선 수수료만 하더라도 1조 3천억이 크게 준 것이 영업이익이 적게 감소한 핵심 원인이다. 그래서 알선 수수료라는 게 어떤 브로커가 나서 가지고 한 거 아니냐. 미주 시장 판매를 위해 가지고 이만큼 알선 수수료가 1조 4천억이나 나가는 정도까지 해서 굳이 외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뭐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수상한 거래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리베이트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알선 수수료라는 게 어떻게 붙이든 리베이트 같은 거 그런 생각 소설을 써보게 됩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07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3.7% 감소했어요. 직원 수는 반대로 3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도 한 7천만 원 선으로 나옵니다. 임금이 깎였어요. 이게 월액제 사원도 있겠지만은 본봉은 약하고
판매 성과급제에 어떤 면세점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그 매출이 팍 줄어드니까 인건비도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가 성과급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떨어지면 투명하게 가정은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65.7%로 경영권 방어선 50%가 무너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껐다기보다도 그 모기업인 삼성생명 쪽에서 또 그 자본 투자가 아닌 그 자금 차입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자 보상 비율 1.8배로서 1.1배 하락했고요. 현금 버퍼율 21.1%, 투하자본 이익률은 3%로 산출이 됩니다. 투명회계 가정을 했는데 투명회계를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것을 그 필요 조건 논리 도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러면은 이 호텔 신라를 상품 매입 가격 상승이 됐는지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는지 확인할 데이터들이 공개되느냐 하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회계 가정도 입증은 불가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호텔 신라의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수많은 그 면세 상품들을 어떻게 평균을 내겠느냐 이렇게 주장할진 모르지만은 이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화장품 중에서도 몇 개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같은 거 우리가 그 면세점 가서 담배 사면 우리가 싸게 사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인삼주 뭐 술도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 또 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평균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잠깐 구색을 맞춰 놓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상품 회전율이 9개월 동안에 2.2회전했다 그러면은 재고가 유통업으로서 그 면세점의 특징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돈이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잠겨 있으니까 경영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가 회계로서 그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1조 9천억 대를 하면은 한 761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경우 상품이 4% 연말까지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렇고 4%를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447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으로 보면은 1조 9천억 원으로서 어, 이 재고 증감에 따른 가공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가 회계보다 원가 회계는 한 700억 정도 나오는데 591억 원뿐이 안 나오니까 재고 회전 매출을 조금 더 잘해서 2.2% 정도 노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1조 9,412억 원을 해서 한 756억 원 정도 남는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스루풋이 그래도 약간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스루풋 기준으로는 그 판매 예가가 약간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경영을 창출할 수 있다면 영업이익은 산술급수가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분석의 그 통계치에 대한 결과인데요.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그 스루프 회계는 에, 보셨듯이 영업이익이 더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공비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똑같이 나오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제조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만 판매가는 원가보다 약간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65,900원으로서 연초보다 17,200원 하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격 440%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연금공단이 13.1%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보험이 7.56%, 브렉락펀드 어드바이저가 5.16%, 삼성전자가 5.12%, 그 다음에 외국인이 UBS하고 골드만이 눈에 띕니다. 17.94%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호텔 신라 3분기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